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 또 시장 흐름 예측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좀 증시 전망 리포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머니랩 추가하시면 그 리포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좀 들어가 봐야겠네요. 오늘 실제 한번 어떤 내용 들어가 나오는지. 보시면은 또 이런 게 있었구나 싶은 또 생각이 네. 드실 것 같아요. 네. 자, 뭐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이게 뭐 가장 큰 화두일 것 같은데 보니까 또 뭐 트루스 소셜 X에 또 열심히 올렸어요. 오전 6시 우리 시간으로 15분 그러니까 그쪽 시간으로는 5시 15분이죠 오후. 그렇죠. 예. 일요일 오후 시간인데 뭐 쉬지 않는 분이네요. 에너지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뭐 젊게 사는 비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한 8가지 정도 어떤 비관세 장벽에 네. 유형을 갖다가 쭉 적어놓은 것 같아요. 뭔가 비관세적 부정행위라고 해서 뭐 환율 조작 안 되고 제일 첫 번째 올라온 게 환율. 예, 예. 네. 환율 조작이 안 되고 예. 또 이제 뭐 그동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얘기는 해왔잖아요. 그래요. 예, 이 부가가치세가 뭔가 관세라든지 아니면 수출 보조금처럼 작용되는 것도 안 된다. 또 보니까 덤핑도 안 된다. 덤핑도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예.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그러네요. 예. 보조금 주는 거 예, 저거 안 돼요. 중국이 많이 했죠. 안 된대요. 자, 저거 그리고 안 된다 그러고. 네 번째 보니까 뭐 보조금 말씀 주셨고 또 다섯 번째는 보니까 이게 농업 보호 기준이라고 해서 예. 이게 유럽의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금지. 이런 그런 것들. 예, 그것도 안 되고 우리도 은근히 저기 좀 농축산물 중에 좀 그렇죠. 해당될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여섯 번째가 기술 보호 기준. 근데 보니까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 아주 뭐 디테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일곱 번째가 보니까는 위조 해적 행위, 그다음에 IP 절도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예. 그리고 여덟 번째 보면은 소장님이 그 이베이드에 대해서 대문자로 이베이드, 강조한 대문자로 거. 강조해놨네요. 예. 거기다 느낌표가 뒤에 3개나 붙었어요. 맞아요. 관세 피하려고. 이것도 트럼프식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3국 와서 오는 것도 안 된다. 예. 택가리 하는 거. 택가리. 캄보디아나 베트남 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예. 소장님 이렇게 저렴한 멘트긴 한데 딱 와닿아요. 좀 저렴했나요? 아 근데 딱 와닿아요. 소장님이 그런 걸 해주시니까 저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뭐 정민앵커는 끝까지 우아함을 잃지 마시고 그러니까 둘 다 망가지면 안 됩니다. 각자의 예. 롤이 있죠. 그렇죠. 예. 자, 뭐 트럼프 열일하고 우리도 그러면은 거의 맞서서 이번 주 또 우리나라 또 관세 협상 있잖아요. 있고 예. 아까 이렇게 뭐 일정도 나왔습니다만 뭐 지표도 지표고 거기다가 막 이제 실적이 막 본격적으로. 맞아요. 테슬라도 있고. 예. 네. 근데 문제는 이 실적이 지금 기존의 한 1분기 정도에 대한 실적 발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관세 부과 이후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떤 식으로 제시하느냐를 갖다 잘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주는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체크하고 공부할 게 많은 주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어떻게 좀 주말에 모처럼 연휴 때 좀 쉬셨겠네요. 네, 저는 뭐 따로 하는 게 있어서 조금 쉬진 못했는데요. 따로 뭘 하세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서 공부?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할 수 있을 때. 제가 후회하는 게 그때 놀지 말고 공부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저는. 아니, 지금 이제 그 대충 분위기가 4월 2일부터 4월 2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이후에 얼추 이제 1주, 2주 남짓 한 보름 정도 지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뭐랄까요, 이제 뭐 이게 야구로 치면 9회 경기고 뭐 복싱으로 치면 옛날 뭐 세계 타이틀전은 뭐 12라운드도 있고 15라운드도 있고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고 UFC 3라운드 정도로 하시죠. 1라운드 정도가 끝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예.
저는 이제 약간 이 관세 망령이 지배하는 망령. 이 시기에 이제 저는 관세 망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후반전에 돌입한 것 같다. 그리고 지지난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부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4월 2일 날은 저 역시도 그렇게 때릴지는 정말 확실히 제가 예. 어디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이라서 그런지 스케일이 정말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가 시장을 흔들리는 큰 어떤 뭐 불확실성이 있고 변동성이 있다고 하면 일단 관세는 이미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불확실성은 거친 거고 그 여진에 따른 이제 변동성이 아직 남아 있을 텐데 네. 변동성의 뭐 정점도 이미 저는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늘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이 스큐 지수 그때 말씀드렸던 옵션의 외가격에 매매하는 이 양을 가지고 산출하는 지표인데 그래서 뭐 과거 경험적으로 한 10에서 15년 정도 제가 이게 참고하는 지표인데 향후에 그 30일 동안의 내재 변동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예측력이 꽤 높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가장 오른쪽 끝에 탄력줄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네, 그러네요. 예, 그게 한 2주, 3주 전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극심한 변동성의 정점도 저는 지났다고 보고 있고 과연 보시는 대로 지난주 한 주하고 이제 연초 이후에 그 S&P 500의 서브 업종별 흐름들을 보시면 물론 좀 엎치락 뒤치락은 했습니다만 에너지, 필수 소비, 유틸리티,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소형주 그리고 S&P 500은 시가총액인데 가장 오른쪽에 S&P 500의 이퀄 웨이시라고 그래서 예. 이런 친구들이 파란색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위클리로 보면 플러스권으로 진입을 했고 좀 도드라지는 것이 제가 계속 그 질문도 주셨었고 네네. 부동산이 지난주에 아주 탄력적으로 상승을 그러네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런 와중에.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특히 예.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게 많이 빠졌죠. 워낙 뭐 변동성이 심한 종류의 자산이니까. 근데 지난주 조금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한 1% 이상 그러네요. 상승했다는 측면에서 뭐 바닥을 쳤다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그 뭐 극심한 변동성은 지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폭 리밸런싱을 한 이후에 이게 계속되면 저희도 좀 대대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손을 대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켜보자 이런 스탠스로 좀 결정을 한 바가 있죠. 보여주신 표에서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중소형주가 연초 이후 제일 많이 빠졌는데, 제일 많이 빠졌다기보다는 낙폭이 큰데 네. 아무래도 관세 충격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크겠죠. 사실 그건 수치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흔들림의 어떤 여지는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보시면 테크나 임의소비 그리고 통신 서비스 특히 테크 같은 경우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 예, 테슬라도 예. 오늘 저녁에 테슬라 이제 실적 발표할 텐데 뭐 가장 많이 빠져 있죠. 연초에 지금 17% 정도 빠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뭐 작년 연말부터 계속 뭐 지나간 말씀드려서는 그렇지만 M7이나 빅테크에 대한 어떤 그 쏠려 있는 포트폴리오는 조금 이제 좀 분산을 하고 자산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그런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방위로 이제 바텀아웃하는 어떤 뭐 모습 자체가 전방위로 좀 일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네.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 저희 사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제 좀 나온 내용이긴 한데 그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관련주들이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데드크로스라고 네. 하니까 그럼 이거는 좀 본격적인 가격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게 거예요. 봐야 되겠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예. 제가 지금 복기를 좀 해보면 네. 작년 연말부터 제가 빅테크 말씀 이런 관세에 대한 변동성은 저도 예측은 못했고요. 네. 그때 제가 왜 자산 배분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강조를 네.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년 토울로 주가의 그 방향,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 기업 실적이 있고 뭐 EPS 성장률이 있을 것이고 매출액 성장 등등이 있는데 네. 뭐 저 작년 말에 어떤 그 IB에서 아폴로 매니지먼트였던가요? 하여튼 그 회사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네. 10년 동안 장기적으로는 매출액 성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네. 단기적으로는 EPS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주가의 방향을. 그런데 이 M7 내 당시에 제가 그래서 매출액 추이하고 EPS 성장률 추이를 쭉 뽑아 보니까 2023년 2, 4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이 이 M7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EPS 성장률이 하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2023년도에 분기별 EPS 성장이 400%였다가
2, 4분기 지난 2023년도 4분기인가 2024년도 1분기에 600% 가까이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때 당시에 폭발적인 주가 상승에 반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떨어져서 지난 1사분기 이번에 남았고 지난 2023년 4, 4분기에 82%인가로 떨어졌어요. 물론 그것도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게 600% 가까이 갔다가 80%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주가 상승의 어떤 감속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추이가 지금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네. 네, 예. 확실히 또 에너지는 좋고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저 뭡니까 이 대표님 이거 지나가면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왜 중국 관세 245%라는 뭐 대목이 나와가지고 한번 중국에서는 아주 뭐 웃기는 일이다 이랬는데 더 의미 없는 숫자다 했는데 이제는 이 좀 혼미해집니다. 지금 관세율이 서로 얼마인지도 네. 예?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실 그러게. 필요가 예, 네, 필요가 네. 있어요. 네. 그냥 아주 보기 쉬우시게 간단히 좀 정리를 했는데 네. 2025년 지난 4월 2일 보편 상호관세 발표하기 이전에 트럼프가 입각하기 이전에 미국이 전 세계 거래 상대국들에 부과하고 있었던 실효 평균 관세율이 2.2%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발표하는 기관 보고서마다 틀리니까 2에서 한 3% 정도로 가장 낮았습니다. 사실 전 세계 국가에서 예. 실효 관세 평균이 가장 낮은 국가였고 그거를 이제 뭐 알루미늄 때리고 뭐 멕시코 때리고 부분적으로 막 때렸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감안한 게 이제 9%까지 끌어올렸다가 4월 2일 날 빨강색으로 보시는 보편 실효 관세율 총 26%라는 통계 자료가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발표돼 봐야 아는 거니까 25에서 30%까지 끌어올렸다고 그래요. 트럼프가.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근데 이거를 좀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 보편 관세를 10%로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에 플러스 상호 보복 관세식으로 그걸 15에서 20%까지 부과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관세라고 하는 게.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4월 9일 날 이제 뭐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흔들릴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뭐 예.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고 예. 어프로벌 레이트도 그래서 부랴부랴 4월 9일 날 90일 유예할 게 이게 뭐 그분의 어떤 전략적인 시나리오였는지 네. 아니면 조금 급한 네. 불을 끄는 어떤 애드학한 이런 조치였는지 모르겠지만 10% 수준은 관두고 그 옆에 상호관세 보복관세식으로 부과했던 15에서 22 부분을 협상 영역으로 지금 놓고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존의 2.2% 수준이었던 보편 실효 관세율을 10%를 일단 고정을 해놨고 제가 지난주인가도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이런 막 논을 하다가 그때 앵커님께서 10%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래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 지금 굉장히 많이 굉장히 흔들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보복관세 부분 15에서 20%만 거쳐주더라도 예. 미국 입장에서는 2.2였던 걸 10%를 일단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악이 아닌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위너인 것이죠. 본인이 네, 생각했을 네. 때. 그리고 다른 국가 입장에서도 최악의 경우 뭐 25에서 한 30%까지 부과당했던 걸 예. 이 보복관세 부분, 상호관세 부분만 거치게 협상을 하더라도 네. 최악은 아니구나. 이게 이제 트럼프가 진짜 생각했었던 그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일견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전략적으로 세게 때려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줄여 나가면서 다행스럽게 여기게 하는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보편 실효 관세율이 2 내지 3%였던 게 10%로 오면은 관세 수입은 늘 텐데 한 서너 배 늘겠죠. 서너 배 늘 것이고 근데 문제는 저것이 과연 그거 하다는 거죠. 뭐 일시적이 됐건 뭐가 됐건 어쨌거나 물가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그 효과는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네. 글쎄 저는 일단 수치를 확인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확인을 해야 뭐 된다. 기술 개발의 어떤 효과도 있을 것이고 네. 달러가 지금 DXY 기준으로 109포인트 갔다가 지금 한 99포인트, 99.38포인트인가 네, 지난주 네. 금요일에 마감한 것 같은데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상대 관세율로 보면 특히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네. 보면 지금 1,428원, 23원 아직 낮은 수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관세 통화 상승에서 수입 물가 상쇄시키는 부분 이런 네. 것들을 보면 이 관세가 한 서너 배 정도 10% 결국 올린다고 해서 물가에 얼마나 많이 전이가 될까?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캐피탈 그룹에서 전망했던 그 실효 관세 뭐 25%인가 20%인가 부과됐을 때 연 기준으로 한 1% 정도 상승을 CPI가 상승할
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연 0.6%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월별로 보면 0.005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 정도를 못 버틸 체질일까? 아직은 그렇게 뭐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 관련해서는. 네네. 이제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훼손이 있겠죠. 그렇겠죠. 네. 예. 어찌됐든 뭐 트럼프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이번에 이제 미국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지금 달러 자체는 그래도 기존보다 확실하게 떨어졌죠. 지금 하향하고 있는 근데 추세잖아요. 이제 많이 예. 높았던 게 떨어졌다고 떨어진 생각을 거. 해야지 어. 평균 수준이었던 게 굉장히 싸졌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조금 확장해서 DXY를 한 10년, 20년 토를 네.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럼 95에서 한 100 사이 정도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달러가 지금 트럼프가 얼마만큼의 싸지는 걸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달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싸졌다 이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오늘 뭐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 새벽에 나온 그 뭐 트루스 소셜이라든지 X에 올린 것만 보더라도 비관세적 부정 행위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 게 이제 환율 조작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트럼프는 좀 어느 정도 의도를 하고 예 그게 실제로 그럼 미국이 어떤 식으로 더 경기라든지 경제 좋아지는지 그거 가지고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달러가 싸진다는 얘기는 아주 뭐 경제학적으로 심플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대통령 당선된 꼭지가 제조업 리빌드업 하겠다 그래서 일자리 만들어주겠다. 네네. 저소득층 일자리 잃고 정말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을 지금 케어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하고 괴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수출 좋아질 것이고 수출이 좋아지면 제조업 예전에 한 뭐 5, 60년 전에 수출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가져가겠다. 근데 실제로 좀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 제조업 공동화됐던 거를 다시 공장을 새로 막 만들고 이게 보통 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정치적인 어떤 레토릭도 좀 섞여 있고 예. 뭐 이런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이제 관세 전쟁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은 준비해 왔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많이 낮춰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그런지 좀 저희가 한번 보시죠. 좀 가장 그림을 중요한 통해서, 이슈입니다. 예, 지금 보면 좋을 것 결국은 같은데. 이제 중국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네. 모르겠는데 중국 때려잡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고 봐요. 아, 예. 그래서 먼저 좀 지금 보시는 차트가 4월 14일 날 스카페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4월 2일 날 보편 관세 그러니까 저기 네. 무지막지한 관세 때릴 때만 네. 해도 뭐 하워드 너팅이라든가 피터 나바로라든가 그래서 스카페사드가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난 거 아니냐 이런 성급한 또 판단을 했죠. 그랬었죠. 근데 지금 보면 네. 결국 스카페사드가 넘버 2라는 게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계속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난 4월 14일 날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영국, 호주, 한국, 일본과 타결을 우선시하고 있고 관세 부과 이후에 10개국 이상이 놀라운 협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 이런 멘트들을 참고를 좀 하시되 그러면 이제 영국부터 일본, 한국, 인도 이거 보면 전통적인 어떤 우방도 섞여 있고 전반적으로는 미국과 아주 사이가 좋은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국가들입니다. 인도, 한국, 유방이면서 인도가 지금 넥스트 중국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인도가 뭐 작년 재작년 인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뜬 것이 뭐 인구도 이미 중국을 넘어서 버리는 국가고 네. 이런 국가들하고 협상을 할 때 뭘 협상을 하겠냐는 거죠. 그럼 이제 중국에서 오는 제품들에 대한 다변화 차원에서의 그런 역할도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중국이 약간 저는 이제 최근 그 멘트들이나 이제 방송에서 뭐 그 트럼프가 지금 연락해주길 기다리고 있어 계속 던지는 게 예. 이미 수세에 몰려 있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저는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발 소식들을 보면 예. 중국 경기 뭐 어떤 제가 그 성이나 시 이름을 하나하나 댈 수는 없지만 예. 미국으로의 수출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이런 뭐 공장지대, 예. 도시 이런 것들이 거의 셧다운 정도 되는 이런 수준까지 어허.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 아직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블락을 딱 걸었다는 얘기 측면에서 중국의 내부 상황 결코 만만치 않다고 저는 지금 뭐 수치나 뭐 어떤 보고서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만만디고 뭐 그런 표현들 간혹 쓰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는 4년밖에 없지만 시진핑은 영구집권이다. 예. 전반적인 글쎄요. 톤이 요즘 네, 그렇죠. 그런데 예, 저는 좀 예. 반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굉장히 수세에 몰린 네.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블룸버그에서 4월 예. 16일 날 발표를 했죠. 예. 중국 그 내부 소식통에 의해서 아, 중국은 무역 협상 조건을 이미 마련해 놓고 네, 있는데 네. 다만
그 지금 제이디 벤스 이런 분들이 네. 막 농노라고 표현하고 완전히 네. 그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을 막 던지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런 거 좀 제발 그만하게 좀 해라. 그래야 내가 뭐 속된 표현으로 좀 가오라는 게 있는데 내가 미국을 예. 가더라도 좀 어깨 펴고 가게끔 해줘야지. 가기 전부터 이렇게 막 막말하고 우리를 굉장히 천대시해버리는 표현 쓰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얘기는 블룸버그가 소스가 없이 이렇게 발표할 리가 없습니다. 예. 실제 블룸버그 기사 제가 확인했는데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이라고 해서 네. 뭐 그 정상회담 전에 이제 우리가 누구를 컨택해야 될지 좀 정해줘라. 네.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막 던지지 말고 예. 이게 협상을 하자는 어떤 뉘앙스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협상의 어떤 패스가 얼마나 지리하게 밀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의외로 또 쉽게 정말 넘버 원, 넘버 투와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의외로 손쉽게 또 타결이 돼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미국이 지금 그 수세에 몰렸다는 건 좀 잘못 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 중국에서 상무부 그 국제무역 담판 대표를 리청강을 임명했다. 그렇죠. 지난주에 임명을 했고 예, 이거는 바꿨습니다 담당자를. 담당- 그 기존 예. 담당자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예. 그분이 굉장히 그 강경파였고 아. 보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리청강도 물론 강경 발언을 뭐 이렇게 가끔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긴 예. 하지만 트럼프 일기 때 이미 상무부 차관보를 했고 WTO 중국 대표를 이미 네.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일기 때 극적인 타결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고 이런 것들만 보면 이제 중국도 서서히 이제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하겠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제 그 헤드들끼리 대통령들끼리는 서로 시진핑은 조용히 반응 안 내고 있고 네. 트럼프가 계속 연락해 아니면 뭐 끝까지 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뭐 외교통상부에서 인턴을 해봤지만 지금쯤 아마 백악관하고 이 베이징의 전화통을 아마 불통나고 있을 겁니다. 서로. 바이든 대통령 때는 미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의 존재감이 너무 없더니 뭐 하는 거야 싶었는데 지금은 또 하루 종일 전 세계가 미국 대통령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시 주석도 그렇고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아래 사람들한테 맡겨가면서 가는 게 아니고 두 사람 다 만기 칠남형 내가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 뭐 파시스트니 막 독재 얘기 나오고 이제 그런 예.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비관세 미국이 생각하는 비관세 장벽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예를 들어서 상무장관이든 재무장관이든 무역 대표부 대표든 이런 사람이 올려주는 거하고 일요일 오후에 아, 예? 밥 먹어야 될 저녁 식사나 이런 느긋하게 해야 될 시간에 그다 X에다 막 이렇게 대문자까지 써가면서 느낌표 3개 쳐가면서 뭐 직접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 제가 지금 말씀하신 리청강이라는 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만 저쪽에서 말고 너 보스 오라 그래 이러면 또 참 그게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주 또 이렇게 또 중국 갖다가 발끈하게 만들고 시장을 걱정스럽게 만들었던 중국산 선박 내지는 그 해운사 수수료를 얘기했다고. 부과하겠다. 야, 이러면 이거 뭐 중국 배들 다 놀 수도 없고 어딘가 가갖고 막 진짜 덤핑 치고 돌아다닐 텐데. 이게 또 보니까 6개월 또 유예더라고요. 그러니 6개월. 뭐든지 이렇게 헤드라인만 보면은 억 싶은데 맞습니다. 조금 들어가 보면은 그 전에 빨리 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또 이란하고 미국 이란 간의 핵 협상이 또 지난 주말에 또 뭐 오만이 중재해서 뭐 있었나 본데 양쪽 다 외교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전이 있었고 좋은 협상이었다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또 뭐 이렇게 주섬주섬 뭘 이렇게 덮으려 그러나 싶기도 하고 뭐 판을 펼치다가 결론은 이란이 또 닭 숙이고 이란이 숙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차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통상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 패권 싸움의 일환이라고 네. 하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관세는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이거, 네네. 이거 정치 논리고요. 그래서 이 관점이 중요하다는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퍼셉션이라는 말을. 그래서 뭐 정치 논리라고 볼 때 패권 논리고 패권의 이 핵심은 힘의 논리고 우리가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경제력과 군사력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경제력에서 중국이 넘버 2고 미국의 GDP에 지금 한 70% 가까이 근접하다고는 하지만 네. 지금 차트 보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셔서 네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현황을 보시면 이게 그래프가 몇 개가 있어서 같이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했던 양이 506빌리언이니까 5,060억 달러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반면에 미국이 중국한테 수출했던 양이 1,44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3배 정도가 차이가 나네. 중국이 미국에 훨씬 많았다. 더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통상 갈등이 있을 때 누가 더 피해가 클 거냐는 말이죠. 중국이 예. 클 수 있다. 당연하죠. 실제로 큽니다, 굉장히. 네네. 그리고 지금 저장성인가 하여튼 이런 도시 몇 개가 지금 거의 이 공장들이 다 지금 셧다운되고 있고 당장 주문량이 급감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손가락을 빨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군부에서 시진핑의 지금 측근들이 계속 숙청을 당하고 글쎄, 있고 사라지고 있고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중국 상황 그렇게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거는 그것조차도 레토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이정민 앵커님께서 중국이 미국 의존도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지금 좌측 그래프일 텐데 네네. 중국이 수출 대상국 순위 중에 여전히 미국이 1위예요. 아, 15%를 그래요?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3, 4년 전만 해도 26% 이렇게 갔다가 네. 서로 많이 줄였거든요, 지금 예. 의존도를. 그래도 1위입니다, 미국이. 과거에는 한 26% 정도였는데 여기서 한 10%포인트 줄인 거고. 미국도 대중 의존도를 많이 낮췄고.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몇 년 전부터 서로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트럼프가 제3국 환적 안 된다고 했으니까 환적이라고 하면은 그 다른 나라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안 그게 된다. 중국 때려잡자는 예, 조치입니다. 그 그게. 얘기고. 그리고 요번에 그 소위 판때기라고 해서 예. 4월 2일 날 판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 했던 예. 가장 많이 때렸던 곳이 중국, 두 번째가 베트남이었어요. 네. 이게 중국이 지금 관세 장벽이라든가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 원산지 이런 제약 피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물동량 기준으로 네. 많이 우회하고 있는 국가가 또 베트남이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베트남이 두 번째로 많은 관세를 때려 맞았다는 측면에서 이 관세라고 하는 어떤 이 이슈가 결국은 부수적으로 다른 나라들한테도 얻을 게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중국 때려잡자는 조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이렇게 막 끝까지 가겠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0.5%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2,483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네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또 관세 협상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요 기업들 테슬라, 인텔을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지금 일정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체크해야 될 변수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55,400원, SK하이닉스 0.5%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다시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175,300원. LG 에너지솔루션은 0.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35,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8%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53,000원. 현대차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기아입니다. 오늘 역시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87,4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839,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0.7%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58,500원. KB금융 0.3%가량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지난주 후반에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갈 걸로 보여지네요. 호가는 392,000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HLB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95,800원, 54,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지금 47,5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82,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휴젤입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345,500원. 펩트론 오늘 1%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63,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1% 급등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클래시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도 보합권 예상됩니다. 파마리서치 0.5%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365,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좀 보합권, 사실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또 어떻게 방향을 좀 정하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유럽은 오늘까지 놀지만 미국은 장 열리는 거 맞죠? 네, 오늘 열려요. 네, 네. 근데 지소물 흐름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니까 좀 약하네. 한 0.3%에서 5% 사이 그렇게 해서 빅스도 아직까지는 쉽게 쑥쑥 내려가지는 않고 30 아래로 내려는 왔습니다만 잘 가라앉지는 않는 상황이라 가지고 우리는 뭐 저 정도로 버텨야죠. 뭐 미국 한번 방향 잡히는 뭐 그리고 이번 주에 대기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실적 봐야 되죠. 뭐 지표 봐야 되죠. 그리고 여느 때 같으면은 뭐 대충 넘어가도 되는 그 일정 중에 하나인 베이지북도 지금 이제 관세 보고 나서 미국의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걸 갖다 아마 각 지역 연준에 많이들 이렇게 어필하면서 해서 연준이 또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우리 이중광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파워를 자르내면 안 해. 그거는 그냥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얘기 같고 그렇죠. 뭐 그렇다 치고 그거 말고 아니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아. 랩리크라 해가지고 이거 우한 연구소에서 이거 유출된 거야. 코로나. 이거 노림수 뭐 무슨 노림수라 보십니까? 뭐 좀 중국 마음 흔들어 놓고 중국의 기를 좀 죽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숙이고 돌아라. 우리 깔 거 많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말 월스트 케이스로 예. 이거에 책임을 물게 이제 법적으로든 뭐든 이제 뭐 재판하고 이제 쇼잉업 하지 않겠어요? 월스트 케이스 네. 상정해 보면. 그럼 이제 거기서 뭐 중국 내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 네네. 그러니까 기축통화 역할이 그래서 참 여러모로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큰 무기 중에 하나라는 건데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부호들이나 중국 부호들이 중국에다가 네. 기업들이 또는 중국에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있을 텐데 그거 뺏어버리면 된다 뭐 이런 네네. 식이거든요. 네. 그런 조치까지도 최기용에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 통상협상의 어떤 목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어떤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뭐 수단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실 네. 우한이 이 팬데믹의 책임이었다는 얘기는 뭐 이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니 네. 소장님이 백악관 홈페이지 얘기하니까 이번 주에 우리나라 이제 관세 협상 있는데 네. 그 전에 일본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일본하고 원래는 예정대로라면은 그 각자 그 무역부 대표끼리 이제 협상을 하는 건데 트럼프가 예고 없이 들어와가지고 등판하셔가지고 그 마가 빨간 모자 선물 주고 선물해갖고 그거를 이제 썼잖아요 모자를. 근데 그거를 백악관에서 배포했잖아요 사진을. 그래서 뭔가 그 일본의 충성심을 강조한 사진 아니냐, 의도한 거 아니냐. 이게 참 트럼프식 외교 정책. 예. 사실 그런 건 외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트럼프의 어떤 지난번에 그 벤스가 아일랜드 대통령 총리하고 이렇게 할 때 양말 얘기하는 네. 뭐 그런 해프닝 정도가 아니었을까. 단순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의도된 그럼요. 해프닝이었겠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참 재밌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예. 말이 좋아 재밌는 거지만 참. 아유 녹아납니다. 녹아나. 기업도 그렇고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참 어떻게 이렇게 그 랩리크 그 사안을 갖다가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진짜 세상이 깜짝 놀라고 뒤집혀야 되고 개탄해야 되고 땅을 칠 만한 그런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무심하게 질문하는 전화 아,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대답 안 하고 넘어가는 이 현 풍토가 참 신기합니다. 어쩜 그런 어마어마한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가 정말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주류 언론들은 조용합니다. 그걸 갖고 뭘 파헤쳐 보려고도 하지 않고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생략되거나 뒷전으로 빠진 채 우리는 시장을 논하고 전망하고. 네, 저 역시도 좀 안타깝죠. 어떤 이슈가 있으면 또 제가 보는 좀 안타까운 측면은 너무 네. 한쪽에만 이렇게 막 쏠려 있다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보니까 쫙 갈려가지고 이쪽은 이쪽 하는 게 다 싫고 이쪽은 또 이쪽 하는 게 다 싫은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운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카드가 나오는 게 뭐 희토류 수출 금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채 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 좀 갖고 있는 카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희토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럼 결정적인 또 중국 입장에서는 뭐 카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히토류 전면 수출 금지했어. 예. 미국이 난리 났어. 또 이런 시각이 나올 수 있단 그렇죠.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질문 나오실 것 같아서 차트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네네. 보충 차트인데 히토류 매장량이 중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 지금 ROA라고 해서 옥사이드 그 함유량 기준으로 볼 때 예. 한 4,400만 톤이 지금 매장이 돼 있다고 해요, 중국에. 네. 그런데 미국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네. 190만 톤 정도 갖고 있고 예. 자동차라든가 컴퓨터 이런 데 쓰이는데 190만 톤 당장 이게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한 40년 전에도 반도체 그 제조하는 거를 해외로 돌렸던 게 이게 발암 물질이 많고 환경에 안 좋고 인체에 안 좋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그 반도체 제조 공정 자체를 해외로 다 이렇게 아웃소싱을 했던 거거든요. 비슷합니다. 이 히토류도 그 정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게 발암 물질이라든가 환경에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막아놓고 생산을 안 해서 자국 내에서 정제를 안 했던 것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제를 하기 위한 공장 지금 텍사스 짓고 있고 그래서 몇 년이 소요되긴 하겠죠. 그런데 뭐 그런 아픔 정도는 있겠지만 중국만 다 갖고 있고 미국이 전혀 없지 않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미국도 190만 톤 정도 갖고 있고 지금 정제 공장을 텍사스에 이미 가동하기 위해서 짓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트럼프가 지금 뭐 그래도 트럼프가 하는 스타일 자체가 즉흥적이어서 그렇지 이런 계산 안 하고 관세 전쟁을 시작했겠냐는 거죠. 그런 평가도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차트를 갖고 온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이 네. 통상 어떤 이 압박에 대해서 뭐 미국 채권을 다 팔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4월 이제 알 수 있나요? 아닌가요, 아직? 그게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집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건 작년 말까지만 예,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는 차트가 미 국채의 해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의 보유 비중을 보시면 2008년 당시부터 그 외국인 투자 비중의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주황색이 이 국채 얘기는 좀 개장하고 네네, 그렇죠.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21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양시장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번 주가 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이제 관세 협상이 있고 또 미국에서는 주요 기업들 테슬라, 인텔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은 지난주 금요일 성금요일 부활절 연휴로 휴장을 하고 오늘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관세 이슈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보합권이네요.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2,486, 코스닥 약보합권으로 71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으로 55,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약보합 174,700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이네요. 338,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8% 상승하면서 153,000원이고요. 현대차 강보합권으로 187,5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0.3% 올라갑니다. 87,800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8% 오름세로 843,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좀 떨어집니다. 셀트리온 강보합권이네요. 157,200원. 지금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고 KB금융 강보합 8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8%가량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389,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도 내림세죠. 95,500원. HLB가 1.2% 하락하면서 54,300원이고 에코프로도 1% 떨어집니다. 47,45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지금 보합권이고 휴젤이 지금 0.2%가량 떨어집니다. 338,500원, 펩트론이 1.6% 하락하면서 177,200원, 클래시스, 리가캔바이오도 내림세고요. 파마리서치까지도 1.3%가량 하락 출발 보입니다. 36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STO, NFT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8%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유라클도 3.5% 상승합니다. 엠노도 2% 올라가고요. 셀버스 AI, 폴라리스 오피스도 지금 1% 이상 오름세고요. 갤럭시 SM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FSN, ITSN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이 20%가량 급등을 하면서 5,5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IT아이즈도 27%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핑거, 아톤, 핑거도 14% 급등합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줍니다. 오늘 STO 관련주, NFT 관련주 다 좋습니다. 서울 옥션도 3%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카카오뱅크 관련주라고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뭐 예스24, 알서포트, 한세S24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글쎄요, 이게 카카오뱅크라기보다는 이제 정책 테마 관련주로 좀 보시는 게 더 좀 타당해 보입니다. 오늘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도 보게 되면 이제 아가방 컴퍼니가 5% 상승하고 제로투세븐도 2% 올라가고요. 메디앙스도 1.7% 상승세, 꿈비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에르코스가 5%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뭐 예림당도 지금 0.9%가량 오름세 이어집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563억 원 매수 우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88억 원, 8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지금 418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3억 원, 9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좀 삽니다. 500개 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3월 30전 하락한 1,42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개장 상황을 좀 전달해 드렸을 때 보니까 수출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그러네요. 대미 수출이 좀 줄긴 했네요. 많이 줄었네요. 14%. 대미 수출은 그렇게 줄고 전반적으로 그러네요. 일본도 지금 약하게 시작하고 있고, 근데 바이오들이 갑자기 왜 저러질까? 바이오요? 지난주에 좀 후반에 좀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뭐 앞서서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글쎄요, 펩트론은 아까 사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나요? 뭐 공시 쪽에 기업 공시. 얼핏 기업 공시에서 무슨 뭐 임상 그것도 2차도 아닌 1차에서 뭐 자진 시험 계획 자진 취하. 그래요. 뭘 보고 그렇게 올랐나 그러면은 1단계에서부터 저렇게 하는데 하던 얘기 계속 하시죠. 네, 저희 앞서 예, 국채 예. 실제로 이제 그런 뭐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지 좀 알려주시려는 거잖아요. 아직 이제 수치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이따가 좀 발표되겠죠. 근데 네. 2024년 말 기준으로만 봐도 일본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아직 여전히 그렇죠. 중국이 일본이 제일, 2위로 769 빌리언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아직도 중국이 갖고 제 개인적인 뭐 사견으로 볼 때 네. 중국이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아 뭐 일부분 팔 수는 있겠지만 미국 국채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수준까지 막 내던진다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는 게 중국 은행 자체도 지금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그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자기 보유하고 있는 가치 자체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당시부터 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포리너가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도메스틱이 갖고 있느냐를 네네. 볼 때 그때 포리너 비중이 뭐 한 35%, 40%까지 갔다가 지금 33%로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 투자가들이 자국의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이 폭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미국 국채 시장이 막 기반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정도의 그런 파운데이션은 아니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은.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고 미국 내에도 온통 적이에요. 뉴욕타임스 기사 보니까 아주 자국 대통령 갖다가 병신 만들더만요. 저렇게 갑자기 관세에 관련해서 기가 팍 꺾이는 이유가 트럼프의 재산 가운데 국채가 많은데 국채 가격 떨어지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저렇다 식으로 이제 아님 말고 식으로 막 쓰는데 그것도 뉴욕 타임스입니다. 네, 그건 거기는 그 무슨 일개 찌라시도 아닌 뉴욕 타임스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참 꼬달프겠다 싶어요. 근데 트럼프의 뭐 특징 내지는 장점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신경 안 쓴다는 거. 아니 근데 저기 어떡할까요, 엔비디아 대표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참 저희도 이제 엔비디아를 들어있는 뭐 ETF로 네네. 작년에 수익도 냈고 예. 그랬는데 하여튼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특히 엔비디아가 2024년 1사분기에 예. EPS 성장률 분기 EPS 성장이 580%가까지 치솟았다가 예. 계속 400%, 300%, 100% 지금 82%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볼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종목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이익 성장세 자체가 지금 뭐 꺾였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 네. 82%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니까. 네. 근데 과거 추세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주가가 쉽게 이렇게 뜰까? 또 하나 측면은 이 관세 망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10% 정도가 뭐 미니멈이라고 하더라도 예. 과거보다는 해외 어떤 수출이라든가 뭐 이런 노출돼 있는 기업들이 좀 큰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보고 작년에 이제 배분하고 다른 종목, 다른 업종들로 좀 분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저는 그 생각이 변함이 없고 대표적으로 그 엔비디아가 지난 2년 동안 거의 180으로 2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 맞아요. 조금 더 확장하면 너무, 거의 뭐 예, 8배, 예. 10배 상승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뭐 이익 성장세 자체가 꺾이고 이렇게 되면 그걸 반영을 하는 것이죠, 주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달러 좀 다시 좀 여쭤볼게요. 네. 앞서서 이제 달러 인덱스 놓고 봤을 때 그전에 워낙 높았던 거지 지금이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말씀 네, 저는 그런 생각 주셨는데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약달러 기조를 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러의 위상, 그 기축통화 가치는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실질 실효 환율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실질 실효 환율을 저는 보고 아, 있습니다. 예, 그거를 왜냐하면 봐야 된다 하셨으니까. 원달러 이런 거 다 상대 환율이기 때문에 예. US 달러가 보여주는 미국의 어떤 구매력, 경쟁력, 체질 이거 말고 상대 환율은 또 한국의 체질과 비교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최근 뭐 유로화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어떤 다른 뭐 엔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달러 추이하고 원 달러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죠 지금. 네네. 예, 한국의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 않은 걸 반영해서 지금 1,420원대를 아직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조금 속된 말로 헷갈리기 때문에 실질 실환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시는 대로 가장 오른쪽에 파란색이 US 달러의 이제 파란색. 실질 실효 환율입니다. 예. 제일 위에 있는 거요? 네, 제일 위에 있는 그게 그만큼 과연 좀 강하다는 꺾이긴 얘기 하죠. 아니에요? 예, 강한 추세가 살아 있지만 최근에 좀 꺾여서 떨어지고 있긴 하죠. 아,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국가들의 추이를 보면 다른 국가들 뭐 유로화라든가 위안화라든가 원화, 엔화 이런 추이들이 US 달러가 상승하는 추이를 이제 같이 이게 상승을 해야 통화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추이가 아직은 안 보이고 있죠.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달러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뭐 패그까지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지표로 봐야 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조금 되팀 현상이 있긴 하지만 네. 다른 뭐 위안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코리아 원화는 아직 이렇게 쭉 상승하는 측면이 아직은 안 보이고 있죠. 아, 요거가 지금 연 단위로 돼 있잖아요. 네네. 요거 좀 확대해가지고 저 끝에만 또 확대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오른쪽 부분 쭉 보시면 이제 달러가 좀 꺾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 한 2020년 그 세로줄 그어놓은 그 부분만 보시더라도 네. 올라가다 떨어졌다 반복을 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참 그래요. 이제 그 시계열 배열일 때는 좀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뭐 하락이다, 뭐 우상향이다, 아니면 횡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기간을 또 이렇게 뭔가 조금 타이트하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추세가 또 다르게 얘기가 나올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고 예. 제가 지금 1980년 거부터 쭉 예. 확장해서 네, 가져다 네, 드린 네. 이유가 예.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최근 연초 이후만 딱 보면 네. US 달러가 굉장히 싸진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근데 큰 흐름을 한번 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 그래서 2010년 당시 11년, 12년 이쯤이 거의 바닥이지 않습니까? 네. US 달러 파란색이.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왜 제가 첫
번째 출연을 드렸을 때 트레이드 네.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었고 예. 자국 우선주의, 각자 도생하는 시기가 이제로 오고 예. 있다. 네. 그런 추이를 반영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도도한 흐름 내에서 지금 관세 정쟁도 하나의 이슈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보면. 또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아니 그러면 대체 왜 실제 실효 환율을 봐야 되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그걸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상대 환율이죠. 우리가 보통 보는 환율은 1420원은 US 달러와 네. 원화의 뭐 비교 달러, 환율이란 원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이 달러를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진짜 싸져 있느냐 비싸지느냐를 보려면 원화 대비 달러를 볼 달러뿐만이 아니라 유로화 대비, 위안화 대비, 엔화 대비를 다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가 거래하고 있는 1위부터 보통 한 7위 정도까지의 네. 가장 큰 거래국 상대국의 예. 통화하고 예. 통화의 구매력을 갖고 가중 평균을 해서 아. 실제 그 나라의 통화의 그 구매력을 갖고 판단하는 환율입니다. 이게 네.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을 하는 거고요. 아, 예. 그러니까 실제 그 나라 통화의 경쟁력, 값어치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죠. 그래서 이제 실질 실효 환율을 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게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RER, real 앞에 real은 실질이란 얘기고 항상 지표에서 실질이란 얘기는 물가, 인플레이션을 네, 감안한다는 감안한, 얘기고 네. 그다음에 실효 RER, 환율. effective는 실효. 요거는 이제 각국의 무역 비중을 그렇죠. 갖다가 실제 적용이 되고 있는. 무역 비중을 갖다 이렇게 가중 평균하고 그러니 뭐 우리하고 미국만 따지는 것도 아니고 각국의 이제 무역 비중을 따지고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한 그런 환율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네. 저걸 갖다 산출하는 거야 이코노미스트들한테 맡기고 이렇게 추이를 보면서 그렇죠, 아, 추이를 어느 본다. 통화가 강해지고 있구나, 절대적인 약해지고 예. 있구나 하는 그렇게 이제 봐주십사는 얘기죠. 야, 근데 참 까다로운 앵커예요. 그냥 네. 질문지만 읽어 나가면 아, 근데 좋은 질문지만 질문을 읽어 나가면 해주셔서. 되지. 뭐 시계열이 이렇게 될 때 하고 이렇게 될 때 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따지면은 아이, 딱 좋은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온 그 패널들 땀 나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그런 질문 되게 좀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다 보면 궁금해지거든요. 저거 좀 확대 너무 보고 그러시면 싶다. 이제 나중에 이제 댓글들이 어떻게 올라오느냐 하면은 네. 뭘 잘난 척하고 아는 척 하느냐고 진행하는 몰라서 사람들은 물어보는 진행이나 거죠. 해라 이 소리 이제 곧 듣게 됩니다 이제.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그날 심기가 불편하신 분들이겠죠. 네. 아니 그리고 지난주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가 KB금융 같은 금융주들이 한번 바짝 뛰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에서 꾸준히 사더니만 결국 한번 빛을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도 대형은행들 1분기 실적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나왔죠. 다들 트레이딩에서 엄청 벌었더만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주가 이제 실적 개시를 보통 하는데 네. 지난주까지 뭐 JP모건을 필두로 해서 금융주 굉장히 실적 좋았고 네. 근데 뭐 여담으로 저희가 왜 그 가끔 바이오주 질문 주셨을 때 저희가 이제 관심이 없는 아, 네네.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예. 저희도 금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금융주는 자기 자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자산, 고객들의 자산을 갖고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는 방향은 좀 틀린데 이번 금융주 지난주까지 미국의 금융주 실적에서 우리가 아주 큰 시사점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시티뱅크 이런 데를 기점으로 해서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발표됐죠. 그러면서 코멘트가 좀 중요했었어요. 네.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의 카드 매출액 성장률이 YOY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3% 증가했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그 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뭐 한 1% 가까이 성장할 거다. 그래서 4월 소매 판매도 지난주에 발표됐지 않습니까? 예. 예상외로 좋게 나왔죠. 물론 이제 관세 영향을 받지 않은 기간이니까 뭐 5월, 6월 거가 그렇죠. 중요하겠습니다만 예. 이번 주에 뭐 저기 PMI 지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막 불안해하고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아직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실적 발표였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우리가 뭐 캐치해야 되는 네. 중요한 포인트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업들 금융주도 실적 괜찮았잖아요. 아, 근데 굉장히 저는 좋았죠. 금융주 실적 나쁜 걸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은행은 정말 참 좋은 기관인데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은행들이 실적이 좋았던 건 뭐 그 은행 주가에 좋을 수는 있지만 네. 이걸 토대로 해서 경기 전반의 판단을 어떻게 우리가 좀 뽑아낼 거냐 할 네.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소비세가 네. 아직 꺾이고 있지 않다 하는 게 예. 중요한 뭐 우리가 좀 뽑아내야 될 포인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양한 증시 전망까지 원하시는 분들 증시 리포트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